연못이 어떻게 돼? 연못물이 파동에 따라서 막 진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형상을 한번 생각하면서 계속 이제 괴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숫괴는 근데 이제 따름의 도를 말해주는 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숫자가 이제 따를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 그 따름의 모습을 이게 막내딸이 큰 오빠를 따르는 것을 설명하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소성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성계는 우리 이제 그 소성계 8개씩이 합해져가지고 64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8개를 얘기할 때 8개에서 진께는 그 큰아들, 그 다음에 택계는 막내딸이 이렇게 그 배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방위도 있고 그 각각의 어떤 8개 각각의 어떤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을 했거든요. 이게 나와 있어요. 그 소송계의 그 의미, 성격.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택계가 연못이다, 뭐 진계가 우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그 성격이 택계는 기쁨을 얘기한다. 그다음에 진계는 움직인다, 네, 요동한다. 네, 그 인간으로 치면은 택계는 소녀, 막내 딸을 얘기하는 거고, 진께는 이제 장남을 얘기한다. 그다음에 신체도 다 배속이 돼 있고, 또 방위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쭉 보면은, 택계는 남동, 뭐, 진께는 북동, 뭐, 이런 식으로 배속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숫계는 따를 숫자인데, 곤께도 따를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따르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곤깨의 따름하고 숫깨의 따름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곤깨가 그 섭리가 그래. 그 이치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숫깨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기꺼이 따라가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연못 속에서 우레가 막 울리잖아요. 그러면 그 파동이 이렇게 계속 넓게 넓게 퍼져가는 모습, 그다음에 번져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가면서 괴사를 보겠습니다. 수, 원형, 이정, 무구. 크게 형통하니 바른 것이 이롭고 허물이 없다. 원형, 이정, 무구는 이 그 축계밖에 없어요. 이 괴사가. 원형, 이정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크게 형통하니 발음이 이렇고 허물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강한 진깨가 약한 택계 아래로 거기에 가서 몸을 낮추니까 윗사람이 또 스스로를 낮추고 따라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서로 화합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이런 기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지천태교에서 그 하늘이 밑에 있고 땅이 위에 있어서 하늘이 위로 올라가는 성질과 땅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 성질이 서로 적극적으로 그 에너지장이 형성이 되면서 화합하는 그런 에너지 흐름을 보잖아요. 그것과 그런 에너지 흐름처럼 강한 합계가, 진계가 크게 이렇게 위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상계는 아래쪽으로 가는, 이것 자체가 그 지천테크애가 사실 그래갖고 천지자연의 이치와 상통해가지고 되게 형통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천지자연이 운행하는 이치와 상통한다. 그래서 이제 크게 형통하고, 다르면 이롭고, 허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원형 이정이 괴사에 붙은 건 되게 많아요. 근데 숙계는 원형 이정 무구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구가 붙은 까닭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구가 왜 붙었을까? 이게 원형하더라도 크게 형통하더라도 이 점 다르지 않으면은 탈이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따름의 도가 수가 이제 따름의 도를 보여주는 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따르는 게 그 어떤 대세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좋아 보여가지고 따르기는 해. 그러니까 그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형통하기는 한데 그 가치까지도 다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숙계는 그냥 따르는 게 기본적인 어떤 이 형태야. 형통한 그런 원리야.
그러니까 자체가 그냥 따르는 것 자체예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그게 올바르냐 아니냐 이런 가치는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행을 따른다거나 아니면은 뭐 대세를 따른다거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왜 따르게 됐는지는 뭔가 설명할 수 없어. 되게 복잡한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냥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냥 따르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단전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 단전에서 보면은 때를 따르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유의할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따르는 때가 작용할수록 바른 가치가 뭐냐. 그래서 그 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또 여기 또 상전에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 향회 이면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향은 이제 향하다라는 뜻하고 같이 쓰는 글자고, 그다음에 회는 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의 마지막 날. 그래서 그, 금음을 향해 간다. 어두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낮에 열심히 일하다가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편안히 쉬면서 뭔가 때를 도마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연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단전에서는 따르는 도를 보여주는 괴이기 때문에 그 따르는 게 그냥 그 자체야. 그런데 삼전에서는 무언가 경계하거나 무언가 지적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때를 도모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언제 움직이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를 잘 알아갖고 때에 맞게 하는 게 바로 그 발음을 이롭게 하는 관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음, 뭐, 이거는 쉽게 사람들이 따르기는 해. 근데 그 따른 게 꼭 다른 가치를 알고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숲계에서의 덕목은 뭐냐면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대신에 쉽게 따르는 대신에 그 따르는 도가 바른지 안 바른지 그거를 꼭 그 살펴보고 그걸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 이 쉽게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드는 그 키가 바로 그 발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발음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습계에서는 뭐 우리 지금 바로 전에 본 것처럼 내지했기처럼 구사가 모든 나머지 음들을 쫙 잡고 이렇게 흔들어대는 그런 강력한 어떤 작용을 하는 그런 효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주도하는 효는 없고 각각의 자리에서 위치해 있는 어떤 효들의 긴장이나 화학 관계를 보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6기와 9호가 정음 관계가 있는데 뭐 이 관계가 이제 뭐 수계의 덕을 발휘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크게 어떤 막 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효를 발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상해와 하계와의 관계를 보면은 이때 이제 하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남을 따르는 거를 이야기하고요. 상계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어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초구를 보겠습니다. 초구, 관유투, 정길, 출문교, 유공. 주장하여 지키는 것이 변함이 있어서 바르면 길하니 문 밖을 나가서 사귀면 공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관은 주관하다. 어, 뜻이고, 그다음에 투는 아까 이제 변하다라는 뜻이 있죠. 여기에서 초구는 양으로 양의 자리에 왔으니까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을 또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하나의 양이 자기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두 음 밑에 가는 거예요. 두 음 밑으로 가서 두 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역할을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따름의 도를 시작하는 그런 그 따름의 시작을 이제 추동하는 그걸 만들어내는 그런 주체가 초구예요. 그래서 남을 따른다는 거는 사실은
자신이 그동안 지켰던 어떤 신념이나 관념 같은 거, 관점 같은 거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유투다. 즉, 자기가 주관하던 것을 변화시킨다, 바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한 따름은 또 좋은 가치를 지녀야 하니까 정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초구가 이렇게 따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사사로운 게 아니거든요. 사사로운 그런 인정이나 아니면은 어떤 개취라고 얘기하죠. 어떤 자신의 어떤 선호 그런 거에 좌우되지 않고 보다 큰 인심을 얻기 위해서 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힘은 문 밖을 나서 갖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사귀는데 되게 유용한 그런 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람하고 사귀면 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출문교 유구. 이때 사귐은 내가 남을 따르는 덕이에요. 내가 남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초구가 자기보다 낮은 그 두 음을 유약한 두 음 밑에 가서 그 두 음을 따르는 그런 방식으로 따름의 도를 시작한다. 그게 이제 초구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는 유기, 계소자, 실장부. 소자의 얽매이면 장부를 잃는다. 그래서 여기서 개는 얽히다, 뭐 연결된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서의 소자는 밑에 있는 구이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장부는 그 구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기는 지금 이제 구오하고 적응 관계에 있죠. 그래서 뭐 당연히 마땅히 이제 구오를 따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신과 여기서 소자는 밑에 그 초구네. 네. 자신과 가까운 초구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과 가까운 초구를 따르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구오의 장부를 읽고 그 다음에 초구의 소자를 얻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와 가까운 그런 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소자를 따라가면 큰 것을 잃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들을 경계하는 말이다. 63 보겠습니다. 63, 개, 장부, 실, 소자. 여기 유기하고 정반대죠. 그 다음에 수유구드, 미거정. 63은 장부에 매이고 소자를 잃으니 따름의 구함을 얻지만 바른 데 거하는 것이 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초구가 따름의 때를 시작하는 그런 논리를 편다고 하면은 6.2와 6.3은 사실 그런 논리가 없어요. 약간 그 요약한 음효이기도 하고 상황이니만큼 6.2와 6.3은 사실 그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근한 사이, 그러니까 자기와 가까운 곳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가까운 데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6위는 초구를 따라갈 수 있고 6.3은 구사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그런데 6.2가 초구를 따라가는 것과 그다음에 그 6.3이 구사를 따라가는 것은 그 결과가, 그 따름의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가까운 곳이라도 그 자리에 따라서 소탐 대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초, 그 초구를 따라가면 어, 개, 소자 실장부잖아. 그러니까 구호를 잃고 그 소자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6.3이 구사를 따라가는 거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거를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개 장부 실소자잖아요. 그러니까 소자를 잃고 그 장부를 얻는 거죠. 근데 정응이 없는 이제 6.3은 유약해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따라야 될 사람이 누군지 막 이렇게 중간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진기의 윗자리잖아요. 뭔가 이렇게 움직임에 기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구사에 휘둘리기가 쉬운 거야. 그래서 이제 걔 장부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초구가 멀어지니까 정작 그 아래의 꾀에 같이 가야 할 그런 초구하고 멀어지니까 이제 실소자라고 한 거죠. 구사는
아까 맨 처음에 괴를 설명을 할 때, 그, 그 상괴는 따름을 받는 그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사는 정응이 없는데 그 육삼이 자기를 따라. 그러면은 육삼이 따르는 걸 되게 반가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육삼도 별 생각 없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는 이제 정응이 아니니까 바르게 하지 못하여 간사하게 아첨하는 혐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는 자리예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 육삼의 의지를 받는 부사는 어떠냐 하면 부사, 수유회, 정흉, 유구, 제도, 임용, 하구. 부사는 그 따르는 것에 얻어지는 것이 있으니 바르더라도 흉하다. 믿음을 가지고 도를 지켜서 밝히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좀 봅시다. 여기서 사유의 자리는 이제 신하의 자리잖아요. 획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남이 가질 것을 약간 가로채는 그런 인상을 가져요. 그래서 사냥이나 전쟁에서 빼앗은 걸 포획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사가 따름을 얻는 거는 부호에게 갈 게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더라도 흉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부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자리에서의 어떤 그 신하의 노를 굳게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부사는 사효는 원래 음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신하의 도를 굳게 지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게 지키면서 자신이 누리는 권세를 모두 군주에게 돌리는 걸 명백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명할 수, 그러니까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만 허물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9.5를 가보면 9.5 부, 가, 길. 탁월함에 미더움이 있으니 길하다. 그래서 이제 가는 아름답다, 훌륭하다, 이런 식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뛰어남 저는 이제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6이와 이제 정응이면서 중의 자리에 있는 구호는 뭐 본격적으로 따름의 미덕이 발휘되는 자리죠. 중정이잖아요. 이때 따름은 그 구호의 내면에 갖춰져 있는 아름다움, 여기서 이제 가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또 다시 이야기하면 탁월함, 뛰어남, 이런 걸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중정의 자리에서 그 바르고, 그 다음에 덕이 뛰어나니 백성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상륙은 상륙, 구계지, 내종, 유지, 왕룡, 형우, 서산. 상륙은 그 붙잡아 놓고 또 동여매니 왕이 서산에서 제사를 지낸다. 이건 또 이제 무슨 뜻이냐 이거죠. 왜 또 서산은 왜 나오고 묶어놓고 또 동여매는 게 무슨 뜻인가. 그 구는 여기서 이제 잡다 이런 뜻이고 유는 밧줄 묶다 또는 뭐 밧줄로 묶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륙은 숙계의 이제 끝에서 따름이 아주 지극한 존재라고 그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음으로써 제자리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 그러니까 정위에 있으니까 부드러운 덕을 가지고 있고 부드러운 덕으로 숙계의 마지막이니까 되게 지극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따르는 거예요. 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왕용, 향후, 서산 무슨 뜻인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산은 여기에서 이제 기산을 얘기하는데 그 기산은 지금 그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주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산은 서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기산을 서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산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제사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그 어떤 정성을 다 바치고 그런 장소.
그런 공간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서산에서 왕이 제사를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산청과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서 그 신명을 구하는 것, 신명을 통하는 걸로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도가 정말 그렇게 해서 아주 따르는 도가 아주 풍성한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상륙효가 길한지 흉한지는 잘 몰라요. 그냥, 어, 어쨌든, 따름이 되게 지극한 상황인데, 그래서 그것을 지극한 그 정도가 어떤 거냐면은, 밧줄을 묶어서 되게 굳게, 단단하게, 그런 따름이나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는 걸 표현하기는 하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게 길이냐 흉이냐를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신명을 바라는 것이 되게 사사로운 게 아니라 되게 올바른 거라면 길하고, 근데 또 사사롭고 맹목적인 거라면 흉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마무리를 읽고 얘기를 좀 나눠보죠. 수, 원형, 리정, 무구, 초구, 반유투, 정길, 출문교, 유공, 유기, 계소자, 실장부, 육삼, 계장부, 실소자, 수유구득, 리거정, 부사, 수유회, 정흉, 유부제도, 이명, 하구, 부오, 부가, 길, 상류, 개구지, 내종유지, 왕용, 형우, 서산.